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보시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다 라고 돼 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경우,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는 거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면 이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판별식이죠. 판별식 D가 보통 0보다 작다 라고 써져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이유는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7번 정도 해볼까요? 7번부터 7번 문제 간단하게 다시 풀어보면, 7번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이거든.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6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이 해를 갖지 않으려면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a-6이라는 친구가 항상 어때야 되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죠. 자, 이런 얘기야. 잘 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라면, 자,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라면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a-6 얘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이때는 요 x가 해가 없는 거겠죠. 완전히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항상 성립한다면 얘가 0보다 작다는 거는 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풀어주면 될 거고, 따라서 얘는 그냥 판별식 쓰시면, 짝수 판별식 쓸게요. 짝수 판별식은 절반의 제곱을 하니까 16 마이너스 그 다음에 a-6이 될 거고, 얘가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계산해서 넘기면 a라는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22가 되는 거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0이라는 값과 비교를 했는데 8번이나 9번이나 10번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x축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보면 식을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차 함수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그래프가 있죠. 그랬을 때 얘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자, 아래쪽에 있는 애 동그라미 치시고,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5라는 친구가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x 마이너스 7이라는 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걸로 식을 세워주시면 되니까 얘를 정리하시면 2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여기가 1,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이 나와야 되잖아요. 11. 그러면은 1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4,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얘는 x값의 범위가 x-4보다 x-4랑 2x-3 두 개를 곱한 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얘는 2분의 3보다는 크고요. x가 그 다음에 4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니?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좀 만들어 주자는 거야. 그래서 그럼 9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 10번을 한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얘는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거기 밑줄치가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이야.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그럼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성립한다는 거니까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라는 친구가 있고, 요거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x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x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요식을 좀 정리해보면 얘는 ax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가 되고 a-6x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교를 해봤을 때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냐면 미지수죠. 그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미지수니까 요거는 범위를 좀 정해줘야 되는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요게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이 값이 0보다 항상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항상 작아야 되니까 얘를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x축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x축보다 그래프가 항상 작게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 a라는 값은 뭐보다 작아요? 일단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 부호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최고차항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판별식입니다. 자, 판별식 쓰시면 얘는 a-6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하시면 되죠. 그럼 4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32a 라고 써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만나면 안 되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 좀 해볼게요. 얘는 a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2a가 되죠. 마이너스 12a가 되니까 플러스 20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6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 살펴보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뭘로 되죠? 18이랑 2로 되나요? 이렇게 되나? 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얘는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18이 되고요.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a의 값은 마이너스 18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요 범위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만족해야 돼. 얘도 만족을 해줘야죠. 근데 얘도 만족을 하면 이 범위가 답이 되는 거겠지. 됐니? 요 범위가 답이 될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17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7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7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정수니까 총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다? 15개가 될 거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야.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수 말고 또 중요하게 쌤이 얘기했던 게 특정한 범위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죠. 특정한 범위. 그래서 그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1번, 12번이 이제 특정한 범위인데 특정한 범위에서 성립한다. 얘는 그러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계산하시면 안 된다 그랬지. 요거는 뭘 이용하는 거냐? 2차 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 때는 최대 최소를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11번 하나 볼게요. 11번 문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런 얘기 아니야?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에서만 얘가 성립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 형태로 쓰면은 말이 안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범위에서의 뭘 구해주는 거냐면 최대값을 구해줘야겠네. 작다니까.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다면 그러면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으니까 나머지 값들도 당연히 0보다 작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을 그려보시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 될 거고 여기가 0 정도 되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2차 함수는 대칭이라고 그랬는데 요렇게는 두 칸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왔을 때 0이라는 거는 요거는 한 칸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함수 값은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최대값은 결국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니까 요 함수를 내가 fx라고 했을 때 f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최대값이 될 거다. 자, 그러면 f-3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는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3-k라는 것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 k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럼 k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보시면 문제의 정답은 k라는 값은 4가 되겠죠.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 되나요? 자,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을 때와 항상 성립할 때,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할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야. 잘 정리해 놓으시고 많이 쓰입니다. 우리 그 수능 문제 풀어가면서도 수원수투나 선택 과목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주제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제 교재에는 없어요. 이게 교재에는 없는데 근해 분리라는 게 있거든. 자, 요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근해 분리는요. 얘는 말 그대로 실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즉 우리가 근이라는 게 생길 텐데 실근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를 좀 다루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수원에서 보시면 수원에서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요거 배울 때 요쪽 파트에서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지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아니면은 수투 가서도 좀 많이 쓰여요. 수학투에서도 좀 쓰이거든. 그래서 수학투 가시면은 이제 3,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에서도 가끔 가다가 얘를 써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 자, 그럼 근해 분리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잘 봐. 이렇게 x 함수가 생기고요. 우리가 x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우리는 요거를 실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이렇다는 거야. 얘가 알파라는 게 생기고 얘가 베타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 어딘가에 1이라는 게 이렇게 있대.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거죠. 두 실근 알파, 베타 사이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1이라는 숫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근해 분리를 풀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일단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의 위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측면으로 넘어오면 얘는 교점의 위치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점의 위치. 교점이 어디서 생길까? 이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제 좀 연습이 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쓸 수 있으면 결국은 뭘 따져주시면 되냐면 세 가지 조건을 따져주면 돼. 첫 번째는 이제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판별식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축이라는 게 있고 대칭축의 위치에 대한 조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계값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값을 따져서 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 상황이 각각 다르다는 거야. 그 상황이. 그래서 그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알파니까 두 근이 모두 K라는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K라는 임의의 숫자,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보다 작다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그림부터 확인할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X축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 각각 알파와 베타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생기는 요 두 근 있죠. 요 두 근이 여기 생기는 두 근이 K라는 숫자보다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야?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K라는 숫자는 반드시 어디에 위치할 수밖에 없냐면 알파와 베타의 오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K라는 숫자가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범위를 찾아볼래? 라는 거거든.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세 가지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지.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판별식 조건이에요. 자, 그럼 판별식 조건은 실근이, 그 문제에서 이거는 차이점이 있는데 실근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언급을 하잖아.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근이 하나만 생겨. 그러면은 근이 하나만 생길 수도 있거든?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판별식이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면 0보다 크다 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은 이걸로 그냥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은 뭐냐? 대칭축은 잘 봐. 얘가 대칭축이지. 그지? 그럼 이 대칭축은 방정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2차항의 개수의 2배에다가 b를 올린 거죠. 1차항의 개수를.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이 기본적인 식 세팅을 fx를 2차 함수인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칭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죠? 그럼 잘 봐. 니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하면 돼. 대칭축이요. K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이 그림이 나오려면. 그지?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조건이 뭐야? 대칭축의 방정식이 즉 꼭지점의 X좌표죠. 꼭지점의 X좌표가 K라는 값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경계라는 건데 경계값. 자, 그럼 경계값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애예요. 여기 있는 애. 이게 경계야. 이 K라는 숫자. 이런 걸 보통 경계라고 하거든. 그러면 K라는 숫자를 내가 딱 대입을 했을 때 부호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 우리가 K가 알파와 베타보다 크려면 K라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즉 경계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양수 쪽에 있어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FK라는 값이 되고요. 요런 거를 우리가 보통 경계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경계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경계값의 부호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지만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라는 말을 만족한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냐? 두 근이 모두 K보다 이번에는 큰 거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하나 그려서 좀 볼게요. 자, 그림. K보다 크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알파가 생길 거고요. 여기가 베타라는 실근이 생깁니다. 그럼 K라는 위치는 어디 있을 거냐? 여기 있겠죠. 이번에. 그래야지만 K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건데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따집시다.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대칭축, 세 번째는 경계값. 요 세 개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 실근이 생기니까. 자, 다음에 대칭축인데, 자, 대칭축이 좀 차이가 있거든. 잘 봐. 대칭축이 여기야, 이번엔. 얘니까, 요 K라는 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이 K보다 이제 어때야 돼? 커야겠네.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경계값 볼게요. 경계값은요,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거든, 쉽게 말하면. 그럼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여기에 찍히잖아요. 여기에 찍히니까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FK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똑같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이거 세 개를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두근이 모두 K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족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외우셔도 되고요. 요거를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이 되게끔 할 조건이 뭐냐 라고 정리를 하셔도 돼요. 알겠죠? 상황에 맞춰서 가면 돼. 자, 그럼 세 번째 경우 해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K가 있는 거죠. 두근 사이에 K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그림. 그러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X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거든. 근데 얘는 세 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요 경우는. 왜 그러냐? 첫 번째, 판별식 있죠. 판별식은요, 얘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두근 사이에 K라는 이런 애가 있다면, 뭐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잖아. 어쨌든 이거는 알파라는 지점과 베타라는 지점 사이에 K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만약에 그려진다면 판별식은요, 항상 성립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항상 성립해. 따라서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알겠나요? 굳이 내가 판별식을 뭐하러 써주냐라는 거야. 두근 사이에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 있죠. 대칭축은요, K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에서. 왜 필요가 없냐면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두근 사이에 K가 있는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K라는 문자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대칭축이라는 것이 여기 있건 뭐 K가 어디 있건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알파와 베타 사이에 K가 있으면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 경계값의 부호만 잘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럼 경계값의 부호만 잘 확인하면 되고, 경계값은 그럼 어떻게 되냐? 요 경계값 있죠? 요 경계값의 부호가 얘는 지금 K를 대입했을 때 양수였고, 얘 같은 경우도 K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왔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K를 대입했을 때 무조건 무슨 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지. 따라서 경계값 FK라는 것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죠?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 3개를 해봤어요. 두근이 모두 K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K보다, 두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 두근이 K보다 클 때, 두근 사이에 K가 있을 때. 이 3가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판별식이라는 조건과 대칭축이라는 조건과 경계값이라는 조건을 나는 따져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뭐 이걸 다 외우셔도 좋지만 머릿속에 안 외워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그림, 이 말이 의미하는 그림이 뭔가, 이 그림을 그려봐서 알파와 베타라는 게 K보다 크다는 건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냥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 이 대칭축의 위치는 K라는 애보다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경계값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될 거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자체를 좀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그림 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요게 왜 그림을 자꾸 내가 강조를 하냐면 이게 응용이 되는 거야. 자, 봐볼게. 그러면 4페이지에 21번 보세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봐. 21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과 8 사이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모두 K보다 작은 경우, 모두 K보다 큰 경우를 배웠거든. 근데 21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문제에서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두 근이 1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바로 우리는 뭘 해볼까?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지. 그래서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실근 생기죠. 근데 뭐를 알아냈냐면 대칭축이 뭔지는 알 것 같아.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칭축은 얼마냐?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대칭축은 4가 되네요. 그럼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요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 생기고 요 1이라는 친구와 8이라는 친구가 뭐가 되냐면 경계가 되겠네. 그러면 1이라는 애가 당연히 8보다 작으니까 1과 8 사이에 두 근이 있으려면 1이라는 애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8이라는 애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 그림을 만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잘 봐. 세 가지 조건을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 첫 번째는 뭐야? 판별식. 자, 요거 판별식은 써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쓸게요. 4분의 1입니다. 자, 4분의 1인데 얘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판별식 쓰시면 16 마이너스 2k 플러스 1로 바뀌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2k가 1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k라는 값이 2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 괜찮나요? 자, 그럼 잘 봐. 두 번째. 대칭축인데 대칭축은 야 4잖아. 1과 8이잖아. 무조건 4가 1과 8 사이에 있어 없어? 있죠. 이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냥 끝. 만족. 됐어요?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만 하면 되지? 경계값이죠. 자, 갑니다. F1부터 갈게요. 문제의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해. 자, 1을 대입하시면 얘는 1 마이너스 8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8이니까 넘어가시면 k라는 값은 얼마가 나와요? k는 4보다 크다. 요거 하나가 나오죠. 자, 네, 또 하나 해야죠. 뭐가 있어? 8이 있어. 자, 그럼 8을 대입해봐. 8을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64. 됐니? 그 다음에 더하기 2k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뭐보다 큽니까? 0보다 큽니다. 됐나요? 그러면 64 날아가고요. 이거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 k라는 값은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죠. 자, 그럼 이런 얘기네. 얘랑 얘. 요 세 개를 만족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모두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를 구하면 k값의 범위는 4보다 크고 2분의 1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정답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러니까 이거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뭐 두근 사이에 두근이 어떤 숫자 사이에 있다.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조건이 판별식이라는 조건과 대칭축이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경계값이라는 조건 3개를 따져야 되는데 그 3개를 따질 때 그림을 만족시키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주시면 이 근이 어디에 위치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뒤쪽에 이제 문제가 몇 개가 있을 겁니다. 그 근해분리 관련해서 문제가 쭉 있는데 한 10문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좀 이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22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이럴 때 이제 그림 사용하라는 거지. 그림을 잘 써보면 자 문제에서 fx라는 함수를 내가 x제곱 플러스 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놓는 거죠. 얘를 놨을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실근이 2개가 생기네요. 두근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자 실근이 2개가 생겨.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그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요. 2보다 작아야 되고 4보다 작아야죠.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알파보다 베타보다 다 작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알파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작다거든. 크다구나. 4를 기준으로 하면 4는 알파 베타보다 크다거든. 이런 문제 풀 때 판별식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이거 판별식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요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는 게 있지.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근데 아까 쌤이 설명할 때 얘를 만족한다면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는 걸 만족한다면 판별식은 뭐라 그랬어?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굳이 판별식을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대칭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계값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 조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f-3입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는 9 마이너스 3p 빼기 3인데 얘가 무슨 수야? 0보다 크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p인데 6이니까 넘어가시면은 3p가 6보다 작다가 돼서요. p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 갈게요. f2는 2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4 더하기 2p 마이너스 1이지.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되니? 얘가 0보다 작아야죠. x제곱 플러스 px 예. 그죠? 그러면은 얘가 3이니까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이거든? 따라서 p 값은 뭐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죠. 됐나요? 여기 3 있네? 그치? 3이구나? 1이 아니라? 계산을 너무 빨리 했네요. 그럼 이 p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p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F4 갑니다. F4는요. 4 대입하시면 16 더하기 4p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얘는 0보다 커야 되네.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면 요렇게가 13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그 마이너스 13이고 4로 나누니까 p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모두 만족하는 p의 값의 범위는 p가 2보다 작다인데 p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니까 얘가 공통범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크고 p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p 자리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3개. 4번이 되는 거였지. 자, 요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요 근해 분리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해 분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긴 하지만 수능에서도 계속 쓰이고 실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걸 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